안녕하세요. 프랑스 부장송 프랑슈콩테 대학 어학원으로 교환학생 와 있는 이다빈입니다. 오늘은 일단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환학생 지역인 부장송으로 오기까지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일단 집에서부터 출발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부모님께서 인천까지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출발 전부터 사실 짐 싸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 혹시나 계시다면 이 국제학생증 꼭 발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트에서 그 학생 항공편을 끊을 수가 있는데 이게 23kg인 수화물을 2개까지 받아준단 말이죠. 원래는 이제 하나만 할 수 있는데 2개까지 되기 때문에 한 학기 이상 가시는 분들은 짐이 많으실 텐데 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제품 트리바워에서 나온 이 친구를 써봤는데 이렇게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면은 여기 이렇게 무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한 22.5kg 정도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짐을 쌌는데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항 가서 재봤는데 하나는 22.8인가? 그랬고 하나 23kg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잘 나왔습니다. 딱 23kg 맞춰서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 있는 피네어를 탔었는데 그 온라인 체크인에서 사실 좌석을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이제 지정을 했죠. 근데 이제 다음 화면 넘기니까 추가 금액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을 닫았어요. 근데 카운터를 가니까 우연인 건지 그 좌석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덕분에 창가를 잘 탔어요. 이제 타러 갔더니 이제 제 표가 그룹 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탑승구가 열리고 나서도 제일 마지막에 탔던 것 같아요. 그 인천에서부터 파리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저는 경유를 했어요. 그게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헬싱키로 가는데 14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창가였고 그다음 그 좌석간 간격이 좀 괜찮아가지고 혼자 있을만 했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껏 탔던 비행기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게 에티하드 항공이었는데 거기보단 한 10cm 정도 좀 더 여유가 있는 느낌? 네, 좀 탈만했습니다. 제 옆으로 그 패키지에 오신 어르신 두 분이 타셨는데 그 부부셨나봐요. 기내식 받을 때 막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방울토마토도 주시고 뭐 버터와플 여기 있는 거 아직 한 봉지 남았는데 이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도 막 주시고 이러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또 학생이라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기내식으로는 이제 불고기에 밥 먹었는데 김치까지 아주 야무지게 나왔고 착륙 전에 주셨던 이제 아침 세트 있었거든요. 뭐 오믈렛이랑 뭐 소시지랑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다음에 피네어 타시게 되면 블루베리 주스 꼭 드셔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 사과 주스를 먹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루베리 주스밖에 없다 아니면 오렌지 주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블루베리 주스 달라 했는데 그 냉동 블루베리 먹는 것처럼 엄청 새콤한 맛이 막 많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은은한 단맛에 이렇게 새콤한 맛이 많이 없는 되게 맛있는 주스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피네어 타시게 되면 꼭 블루베리 주스 강추드립니다. 14시간을 타서 중간에 뭐 잠도 자고 이렇게 해서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그 헬싱키에서 사실 환승할 때 그 파리 가는 거를 대기시간 얼마 안 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데 근데 일부러 텀을 좀 주고 끊었어요. 근데 진 김에 헬싱키도 좀 가서 둘러보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갔는데 일단 공항 내리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진짜 너무 그냥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그 깔끔하다가 약간 일본의 깔끔함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 약간 북유럽 가구하면 떠오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내부가 그냥 그 장식품이 몇 개 없어요. 그냥 벽이 엄청 하얘요. 하얗고 내렸을 때 이제 오전 6시였는데 프리스 챙기기 잘했다 싶더라고요. 좀 추웠습니다. 늦가을 날씨?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가는 지하철 타가지고 티켓 끊었는데 그 지하철 안에 표도 찍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 찍어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갈 때 있는지 몰라서 안 찍었다가 나중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헬싱키 대성당이 가장 랜드마크라고 해서 그 앞에 광장에 갔는데 9시부터 문을 연다는 거예요. 전 내린 게 7시였는데 그래서 주변 카페 한 군데 가서 크로아상이랑 라떼 시켜가지고 별거 안 했습니다. 그냥 노트북 켜놓고 그냥 와이파이 연결해놓고 그냥 뭐 이러고 앉아 있다가 이제 주변 돌아다녔는데 아침부터 그 바닷가 이제 발트에 따라서 그 러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풍경이면 진짜 러닝 할만 나겠다 가지고 짐만 좀 없었으면 저도 진짜 하고 싶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9시 같아서 이제 헬싱키 대성당 가가지고 티켓을 끊었는데 12유로인가? 했던 것 같아요. 10유로인가? 12유로인가? 했는데 티켓으로 이렇게 종이를 안 주고 페스티벌 팔찌 같은 그런 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뜻이 뭐 하루 종일 입장 퇴장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진짜 사람이 없었는데 그 내부 이제 들어가 봤잖아요. 그 헬싱키 대성당 안에 진짜 그냥 내부가 하얗습니다. 하얗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딕 양식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 그 도만 쪽에 성화가 진짜 그려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온통 하얀 그냥 벽면으로 장식되어 있고, 기도 주로 드릴 때 바라보는 단상 있잖아요. 메인 단상. 그쪽에도 그 뭔가 장식이 많지는 않고 예수님 성화 하나 정도 그려져 있는 모습이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약간 담백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헬싱키 대성당이 루터 교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형상 숭배 같은 걸 너무 강조하진 않는 모습, 검소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부 기둥을 또 보니까 이오니아 기둥, 코린토스식 기둥, 흔히 이제 그리스에서 대표적인 세 개의 양식 중에 두 개죠. 그런 것도 좀 보고 했습니다. 내부에 앉아서 보는데 채광도 되게 잘 들어오고 뭔가 되게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당을 둘러보고 핀란드 하면 대표적인 캐릭터가 하나 있죠. 무민. 네, 이 귀여운 친구 무민. 그래서 무민을 이제 뭐 박물관까지는 아니고 가볍게 무민샵 정도 가봤습니다. 가방에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거창한 걸 사지는 못했어요. 그냥 냉장고 자석 정도 샀습니다. 냉장고 자석. 짠. 귀엽죠? 네. 근데 이거 얼마 하느냐? 5.5유로. 거의 9,000원 가까이 합니다. 귀엽지만 사악한 가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테네움 미술관을 갔습니다. 그 22유로 입장료를 냈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만 25세 이하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받으시길 바라고, 전 만 26세라서 늙은이 비용을 냈습니다. 프랑스 오기 전에 사실 한국에서 그 코엑스 근처에 있는 마이아트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벽부터 하원까지 스웨덴 국립미술관 컬렉션이라는 걸 갔던 적이 있어요. 우연히 이제 시간이 맞아가지고 도슨트 분 해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지안 도슨트님. 네, 그분이 되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기억에 남았던 거를 좀 복기시키면서 봤는데, 북유럽 예술가들이 파리에서 유학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 인상주의를 배우려고 그게 하나 있었고, 동물에 대한 세밀화를 되게 잘 그려내고 이걸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자연의 풍경을 이제 그리는데 진심이었다는 거, 그리고 초상화를 그릴 때 여성분들이 당시 의복이 그 검은 색깔 의복을 입는 경우가 많았대요. 종교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약간 검소한 삶을 상징하는 그런 게 검은색 옷이었어가지고 헬싱키에 있는 미술관에서도 이제 초상화를 봤을 때 검은 옷을 입으신 여성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북유럽 관련된 미술 전시 보러 가신다면 초상화 볼 때 여성분들이 이제 검은 색깔 옷 입었으면 저게 종교 관련된 그 영향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봤던 전시 그림 중에서 정말 많이 보였던 게 일상을 그린 그림들, 그러니까 뭐 채석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노동 현장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이탈리아 그림들은 뭐 종교 관련된 거라던가 신화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다면, 확실히 북유럽 르네상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삶 혹은 일반 민중들의 삶 이런 걸 그린 게 되게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 미술 흐름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서 그 에르노 자르네펠트라고 하는 핀란드 대표 화가 분의 특별전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전시를 출구 쪽으로 들어가서 입구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마지막에서야 이제 그 작가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을 수 있었는데, 보통 왜냐면 입구 쪽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거꾸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잘 그렸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화전민들을 나타낸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예전부터 화전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화전 농업,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린 그림을 보고 진짜 잘 그렸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대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 들어갈 때 이제 지하철 탔는데 잘못 탈 뻔했거든요. 제가 게이트를 착각해가지고.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딱 앉았는데 그 구글 지도에서 이미 지하철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쎄함을 느끼고 일단 그 타고 있던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게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저 아예 반대쪽, 그러니까 조금 더 끝쪽으로 가서 건물 따라 돌아가가지고 게이트를 가야 1번, 2번 게이트가 있더라. 헬싱키의 경우에는 그 공항 전철선에 이제 아예 비행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사분 계신 위에 LED에 아예 그 여기 비행기 모양이 뜨니까 그거 보시고 공항 그냥 탑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심을 먹고 그러고 한 2시간 정도 공항 대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헬싱키에서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고 되게 많은 걸 봐서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공항에서 이 라로시포제 크림이 이게 기내 짐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인천공항에서도 이거 못 걸러내고 그 헬싱키 공항에서도 못 걸러내면 이거 어떡하냐 하고 봤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몇 밀리다? 100밀리더라고요 딱. 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일 정말 잘하시는데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렸을 때 이제 보니까 막 공항 곳곳에 이제 아직 파리 올림픽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 그 패럴림픽이 진행 중이기도 한데 그냥 그걸 보니까 파리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시내까지 그 23km 캐리어 끌고 이제 지하철 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소매치기 괜히 당해가지고 교환학생 꼬이는 것보다 낫겠다,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낫겠다 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아시아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신뢰가 안 되는 선에서 여쭤봤는데 중국에서 태어나셨지만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40년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들으시더니 저보고 그 정도 프랑스어면 사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택시비는 50유로 고정이었고 숙소 내려서 체크인하고 원래는 에펠탑을 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녁 8시이기도 했고 갸르드리옹, 그러니까 그 리옹역에서 에펠탑까지 걸어서 4.5km여가지고 좀 왔다 갔다 2시간 걷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주변에서 그냥 저녁거리랑 그 다음날 아침거리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블랑슈리 빵집이라고 할 수 있죠. 빵집에 들어가서 프랑스어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점원분이 되게 약간 신기해하시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이제 일어나서 아침 6시 50분 기차를 타야 돼가지고 5시쯤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아침을 먹고 얼른 나왔어요. 그래서 떼제베, 우리나라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KTX 같은 고속철도를 탔습니다. 부장송에 이제 가면 갈수록 파리가 여기 있고 이쯤에 이제 부장송이 있는데 여기 스위스 국경이 이렇게 있고 이쪽 가면 갈수록 진짜 동양인들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 애초에 파리에서도 동양인을 보기 힘들었지만 정말 그 떼제베 안에서는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내려서는 이제 아무래도 짐이 너무 많아서 택시를 타고 기숙사까지 왔고요. 한 오전 9시쯤 도착을 했거든요. 오전 9시 반 이쯤. 근데 이제 기숙사 근처 주차장에 내리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케이를 가려고 했는데 서가지고 이제 막 구글 지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차 운전을 하시던 남성분이 내리셔가지고 혹시 도움 필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아케이가 어디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불어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분 덕분에 아케이의 부사에 가가지고 이제 CLA 어학원 등록했고 기숙사도 신청했으니까 혹시 열쇠를 받을 수 있겠냐 해가지고 결제할 거 결제하고 이제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현재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기숙사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다행히 딱 2층. 여기서는 현지가 이제 이게 L 로비층이 있고 위에 1층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는 2층이면은 여기서는 1층입니다. 그래서 1층에 잘 있어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밑에서 바로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또 너무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 층도 아니라서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숙사 자세한 소개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심심해지면은 또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다치 이다빈이었습니다. 안녕.